大家好.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박정수입니다. 대만의 지금 막 이런 행사를 보면서 막 가슴이 떨려요. 지금 현재 모습은 인원이 지금 이 정도이지만 여러분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정말 2017년이 정말 기대돼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성장할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희들도 한국에서 정말 본사 임원들이 정말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연봉 2억 이상이 100명이 넘고 리더스 클럽이 300명이 넘는데도 저희들은 이렇게 본사 임직원들을 직접 챙길 생각은 못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또 정말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대만에서 정말 멋진 성공자들이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한국의 연봉 1억 이상 되는 리더스 클럽의 모습입니다.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이렇게 멋진 호텔에서 재워주는 건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매출을 많이 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글로벌 회사 8개 나라가 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만 1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한국에서 하는 말은요, 대만은 부자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회사만 부자이면 안 되겠죠. 우리 사업자들도 정말 부자가 많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도 더 이제 성공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이미 여러분들은 회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토 판매사가 되면 이미 제 생각에는 거의 90%까지 성공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들의 수입이 배로 올라갈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200만 원 갈 것까지는 정말 어려웠는데 500만 원 가서 1000만 원 가는 건 정말 쉽더라고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래서 애텀에서 90% 이상의 성공을 이룬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한 단계 업되는 그런 이번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제가 리더 역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 대학교에서 행정 근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월급 가지고는 부자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가지고 피자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건설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백화점을 취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피부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망한 오리집입니다. 망한 오리집은 다 아시죠? 그렇게 아까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가 애터미에서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옷을 참 잘 입는다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이에요. 옷가게 했잖아요, 백화점에서. 그게 지금 애터미에서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피부샵을 했던 게 애터미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죽으라고 고생을 해봐가지고요. 정말 애터미가 얼마나 쉬운 줄을 알았습니다. 잠을 5시간, 6시간밖에 못 자고 설거지, 서빙 아주 죽으라고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돌아온 건 빚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쫄딱 망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식당이 잘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자다가도 그 생각하면 잠이 벌떡 깹니다. 예, 그래서 제가 꿈꿔왔던 정말 부자가 되는 그 길에 들어섰고 정말 행복한 삶을 현재는 누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또 한 단계 더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조직이 성장하는 모습. 그 강의를 하려고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했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정말 본인도 없고 정말 가난한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어려워서 밥을 못 먹고 올까봐 본인이 직접 빵과 음료수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본인의 집에는 월급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저희들의 수당은 오늘 매출이 발생하면 내일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비가 없을까 봐요. 그런 회장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정말 힘들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장님께서 굉장히 몸이 건강하지 못하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피를 흘려가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저희들에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의하시다가 이런 계단에 떨어질 뻔도 하셨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리고 초창기 때 저희들은 세미나를 가려면 교통이 힘드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차를 운전하셔서 저희 사업자들을 싣고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미나 하시고 차를 운전해서 가시다 보니까 사고 날 뻔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회장님의 그런 어떤 열정이나 그런 사랑,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회장님을 신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사업자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겁니다. 회장님께서 그 연락을 받으시고 그 병원비를 내주셨어요. 근데 그때 회장님의 상황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병문안을 갔는데 그 사업자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우시더라고요. 회장님께서 병원비도 내주시고 간병인까지 붙여주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이제 앞으로 애터미가 어려워지더라도 나는 회장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가 망해도 좋다. 나는 회장님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 여기에서 이제 회장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에 회장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가 파트너에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만약에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회장님께서 지금 하신 대로만 한다면, 이대로만 우리는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회장님께서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신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애터미를 분명히 시작은 같이 했는데 어떤 분은 1년 만에 성공을 하시고 어떤 분은 2년 만에, 어떤 분은 3년 만에. 그 성공의 속도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이유가 본인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해서 본인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애터미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제품에 불만이 있다고 파트너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트너 마음은 이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불만을 또 파트너한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여러분들이 갑자기 회사에 대한 비전을 본인들이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돈이 안 돼.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파트너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조직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파트너의 꿈까지 빼앗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단지 불평불만을 얘기했는데 그건 곧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을 해야 되고 리더라면 그런 불평불만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제품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회사로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옆에 계시죠? 그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파트너 앞에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들 입 밖으로 불평불만을 얘기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 주셔야 파트너들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따라옵니다.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도 앉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파트너들은 여러분 곁을 떠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떠나갔던 파트너도 돌아옵니다. 불평불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약속하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무엇이 궁금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건 결국에는 내가 조직을 얼만큼 더 성장시킬 건가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사실 저희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전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성장시키는 건 결국엔 여러분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스템입니다. 애터미의 모든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애터미의 모든 시스템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지켜주신다면 조직은 반드시 커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네트워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려면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미나에 절대 빠지지 말아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품을 나가서 팔 자신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에 왜 앉아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세미나에 참석해보겠다라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총본부장이 될 때까지, 로얄 마스터가 될 때까지. 그래서 로얄 마스터가 될 때까지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6살, 11살 된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놔두고 세미나에 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엄마가 어떤 집에서 살고 싶고 너희들을 어떻게 해줄 건가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면서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1살짜리 딸이 6살짜리 자기 동생을 머리도 빗기고 밥도 먹이고 옷도 입혔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가서 앉아있으면 6살짜리 전화가 옵니다. 엄마, 언니가 머리를 짝짝이로 묶었어. 오늘은 언니가 나를 때렸어. 오늘은 옷을 이상하게 입혔어. 그렇게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세미나장 맨 뒤에 앉아서 그 전화기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세미나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한 번만 빠지면 제가 성공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놔두고 세미나를 제 1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은 결국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회사의 시스템이 키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보통 조직을 키우려고 하면 돈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키우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빠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덕우 단장님 아시죠? 네. 그분이 그쪽 라인이 제가 엄청 소실적이었었습니다. 그 이덕우 단장님을 나오게 하신 분들을 제가 8개월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우리 새로 나온 제품도 가져다 주고 정말 그분들에게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분들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절대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은 안 하려고 했대요. 자기네들은 글로벌만 한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감동을 받아서 우리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사업을 시작했고 이덕우 단장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파트너를 성공시키겠다는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파트너 중에 누구를 정말 오토 판매사를 만들 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급이 아니라 그분들을 오토 판매사를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사랑을 준다면 정말 그분들이 달라져서 움직이면 엄청난 조직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또 조직이 커지는 건 자주 모이는 거더라고요. 수시로 이 일은 모이면 일이 되고요. 모이면 매출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시스템에서 함께 모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판매사라면 전업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팀장이라면 판매사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장이라면 팀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계속 그분들을 만나면서 서로 상담을 하고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한테 일주일 동안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그분들한테 목표를 지어줘야 됩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 같지만 알아서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제가 지금 크라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노얄들한테도 만나서 그렇게 목표를 지어줍니다.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무슨 목표를 가지고 뛰실 건지 계속 방향과 목표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 라인에도
어디 라인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다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 부분을 계속 그 로얄들과 함께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면 조직은 반드시 같은 방향과 목표를 가지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숙제를 내주세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학교에서 숙제를 내줍니다. 근데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도 숙제는 해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그분한테 맞는 상황에 맞는 숙제를 내주신다면 그게 결과치로 나타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서 숙제를 내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숙제만 내주고 본인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숙제를 내주면 여러분들의 숙제가 더 커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여러분도 같이 발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많이 뛰십시오. 결국에는요,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파트너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정말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나가셔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오히려 여러분들이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센터에 있지 마라. 아침 조회 끝나고 나면 무조건 다 나가라 그럽니다. 물론 센터에서 미팅이 잡혀있는 사람은 있으셔야 되겠죠.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놀아도 현장에서 놀으라고 합니다. 저는요, 초창기 때 나가서 갈 데가 없으면 어느 날은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놀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용실에 손님이 들어오죠. 그러면 저희 애터미 뉴스를 딱 틀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손님은 그 100배나 더 좋은 화장품이 개발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그런 화장품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손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분한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애터미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결국엔 사업자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키우려면 여러분이 키우는 게 아니라 누가 키운다고요? 애터미 시스템이 키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들한테 목표를 주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파트너와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의 어려움이 뭔지,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조직은 결국에 본인의 그릇만큼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파트너들한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고 함께 했는가가 조직의 성장 속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우시고 또 여러분도 사실 책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개인 그릇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강해서 남이 하는 이야기는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저를 변화시키는데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이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리더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보기 싫은 책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감이 좀 오셨어요? 만약에 조직이 안 커지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그릇이 작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이 안 커지는 건 여러분들 그릇이 작아서입니다. 왜 변화가 없어 얼굴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결국에는 조직이 아무리 키워졌더라도 팀워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이 무너지는 건 또 순식간입니다.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멋진 성공을 이루어내죠. 근데 이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팀워크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나오면 오히려 성공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나오면 여러분들 막 부글부글 끓죠. 오히려 그분 때문에 이제 이거 성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못하면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이 손해죠. 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각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각 지체라 하면 우리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 몸, 머리입니다. 그런데 눈이 하는 일과 코가 하는 일이 다르죠. 네, 눈은 자기는 잘 보고 있습니다. 코한테 너는 왜 못 보냐고 혼을 냅니다. 그러면서 또 코는 내가 냄새를 이렇게 잘 맡는데 왜 너는 냄새를 못 맡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렇게 니탓 내탓 하고 있으면 팀워크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는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머리가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애터미에서 판매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세미나를 초대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일은 절대 못하는데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들이 다 골고루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각자가 하는 일을 다 인정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분이 나를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은 파트너가 잘하는 걸 잘한다고 칭찬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폰서가 강의는 못해도 다른 거를 잘한다면 스폰서님 잘하는 것만 칭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로얄 가신 분인데요. 그분이 세탁소 아줌마예요. 근데 하실 줄 아는 거는 건 밥하는 거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정성껏 밥만 해주세요. 다른 거 못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매번 갈 때마다 칭찬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밥을 잘하세요? 너무 맛있어요. 나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로얄까지 오셨어요. 내가 상대를 싫어하면요, 그분도 나를 싫어합니다. 인지상정이라고 여기서도 그런 말 쓰나요? 못 알아듣는데요, 제가. 못 알아. 하여튼 그렇게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싫어하면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폰서를 사랑하는 거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파트너가 잘못해도 무조건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과 팀워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리더스 클럽에서 강의를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까 여기 직원이 오늘 또 노래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제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더 확실하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심어주려고 제가 좀 번역한 거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노래 음성을 듣지 마시고 가사를 음미하시는 겁니다. 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 오. 네. 여러분들 사실은 이 노래가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네. 금방 여러분들 보셨지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들이 따뜻하며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那不去嫉妒他， 무례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막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고 파트너 스폰서에게 성내지도 않고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다.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봐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정말 스폰서 파트너를 감싸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분들이 된다면 정말 멋진 성공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스폰서와 파트너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게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소통이 안 되는 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흐르는 어딘가에 막히면 아프죠. 소통이 안 되면 조직이 아픕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그분을 싫어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십시오. 세미나장에 와서 스폰서를 보면 먼저 달려가서 인사하세요. 우리는 부모 자식 간처럼 어쩔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자식이 내가 부모 싫다고 부모 떼어낼 수 있어요?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싫다고 내버릴 수 있어요? 아니죠. 没有办法嘛。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엮인 관계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떼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영리하게 받아들여야죠. 떼어낼 수 없다면 영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함께 동반 성장해야 될 관계. 그렇게 팀워크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함께 해야만 성공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똑똑하시죠? 그러니까 함께 하실 거죠?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은 멍청한 거예요. 성공하시려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후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한도 끝도 없이 파트너들이 도와달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먼저 생각할 건 개인 사업이라고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那我们先思考这个问题的时候，我们先想，我们这个是个人的事业。 우리는 함께하는 사업이지만 결국에는 개인 사업입니다. 그럼 개인 사업이라 한다면 여러분들 스폰서가 나를 안 도와주는 걸 원망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스폰서는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라인이 잘 되겠어요? 안 도와주는 라인이 잘 되겠어요? 그래도 도와주는 라인이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는 겁니다. 같이 빨리 성공하려고. 그런데 무조건 스폰서한테 어렵다고 와서 도와달라 하면 도와줄 수 있나요? 회장님께서 초창기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엉덩이를 걷어 차버려라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어려워도 어렵다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을 도와줘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미나에 관련된 돈은 도와줘라. 우리가 만약에 후원을 한다면 세미나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제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세미나 참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하루 일당 줄 테니까 가자라고도 어떤 사람은 제품 한 세트를 줄 테니까 가자고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미나에 왔다 간 사람은요, 사업을 전격적으로 안 하더라도 우리 제품의 애용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제품의 애용자가 되면 내가 세미나에 초대한 게 사실은 손해본 게 없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후원을 엄청 해줬대요. 근데 파트너는 그분한테 받은 게 없대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네, 두 분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폰서는 분명히 그분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뭘로 도와줬냐면 자기 직급 갈 때만. 그러면 파트너는 나를 도와준 거예요? 자기 직급 가려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직급 갈 때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직급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파트너가 이번에 판매사를 도전하겠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너무나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분한테 내가 50만 PV를 딱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내가 내 직급하고 상관없이 도와줬죠. 그럼 그분 마음은 나한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게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바라보면서 파트너가 지금 얼만큼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걸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결국에는 조직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성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오토 판매사 만드는 일에 좀 집중하셔서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후원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여러분들한테 막 직강을 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하니까 사실은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죠? 네, 마음은 한정없이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해외에 나오면 그 부분이 좀 힘듭니다. 우리 저 김대현 부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중국만 열려봐라. 그러면 대만 여러분들이 최고로 혜택을 볼 거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중국에 가서 바로 언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고 있으셔야 중국이 열리면 즉시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강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요, 올라가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 없을 때 지금부터 강의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항상 우리 회사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른 네트워크하고 다르다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회장님께서 말씀을 늘 하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각 나라별로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 물론 대만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네. 정말 다른 거 다 흉내 내도 문화는 흉내 못 낼 거라는 늘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에는 우리 애터미를 흉내낸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보상 플랜 그대로 하는 회사도 있고요. 제품 가격도 우리처럼 싸게 하는 회사도 나왔고요. 네, 그렇게 우리 회사를 많이 흉내를 내요. 근데 그 회사들이 절대 가져가지 못하는 건 애터미의 문화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흉내낸다고 해도 매출 치지 말라고 그냥 베팅 추방대회 하는 회사 있을까요? 네트워크에서는 매출이 최고 아니에요? 아니, 사업자들이 베팅을 치든 말든 매출만 많이 올라오면 회사는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런데 회장님이 갑옷 입고 나와가지고 베팅 치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회사가 회장님이 나와서 매출 치지 말라고 그런 회장님 계실까요? 네, 그런 회장님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말 이 회사의 문화가 회장님이 늘 이익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문화를 늘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그 강의하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성현 박사님 우리 논어 가르쳐요. 애터미의 리더들의 수준이 얼만큼 올라가겠어요. 정말 우리들어 정말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사숙녀가 되어야 되는지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어떤 회장님이 목이 터져라 사업자의 성공을 외치시겠습니까? 네, 아무리 우리 애터미를 흉내를 내도 우리 애터미의 문화를 흉내낼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회장님이 앞장서서 없을 때부터 나눔의 문화를 외치시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요.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식이 뭘 배우겠어요? 똑같이는 못해도 비슷하게 하겠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해외 라인에 이렇게 강의를 나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지금 따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저희들도 회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노얄 클럽이 SOS라는 우리 자체 기부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SOS 기부단체는요, 우리 애터미 회원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우리 로얄 클럽이 순수하게 돈을 모금을 해서 우리 애터미 회원들이 진짜 어려운 회원들을 돕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로얄 클럽만 있어요. 근데 올해 7월에 우리가 설립을 했는데요. 지금 12월까지 1억이 넘는 돈이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이제 사업자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이번 12월에 저희가 약 4천만 원 정도 지금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 목표는요, 1억을 모으면 90%를 다 주려고 했어요. 저희가 대상자를 너무나 높게 책정을 한 거예요. 오토 판매사 이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직계 가족이 어려운 사람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병환이 있다거나 자녀가 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거나 이렇게 학생일 경우에 그렇게 이번에 도와줬고요. 그걸 설립하면서 사실 해외 라인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렇게 좋은 일을 만약에 함께 한다면 서로 마음이 통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애터미에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애터미 식구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터미의 문화는 다른 네트워크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요. 지금 로얄 클럽만 있지만 리더스 클럽, 영 리더스 클럽도 다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더 많은 분이 모금이 될 거고요. 더 많이 후원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라인을 내가 돕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힘으로 다 못하는 부분 저희들이 돈이 되는 리더들이 먼저 앞장서서 도울 겁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또 따라 하십시오. 서로 하나가 돼서 모든 일을 함께 해나간다면 정말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네트워크의 역사를 우리가 새로 쓰고 애터미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정말 서민이 부자가 되는 멋진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자요.